밀양의 옛 이름 미리미 동국은 삼한시대 변한 12소곡 중 하나로 땅이 기름지고 철이 풍부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들고 구석구석 강이 닿는 우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찬란한 농경 문화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 문화는 밀양인들의 삶과 정신에 녹아들어 아리랑이라는 노동요와 공동체적 집단놀이 문화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 밀양시 부북면 다불산 자락 끝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예림서원은 조선 전기 최고의 성리학자 중 한 분인 김종직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명종 22년에 짓고 위패를 모셨다. 숙종 6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으나 서원 철폐령으로 헐렸다가 고종 11년에 다시 예림서원으로 복구하였다. 사림의 종사 문충공 전필제 김종직 선생과 오돌제 박한주 선생, 송계 신계성 선생을 그 덕행을 추모하는 이곳은 예림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중추이자 영남 성리학의 종조로 불리는 대학자 김종직. 그는 세조, 성종 때를 걸쳐 벼슬을 하면서 항상 절의와 의리를 숭상하고 실천하는 선비였다. 고려 말 정몽주 길제 등의 학풍을 잇는 도학적 실천을 구현하면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말년에는 고향 밀양으로 돌아와 후황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오사와의 단서가 된 조이제문은 그의 올곧고 강직한 도학자로서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전필제 김종직은 도승지를 거쳐 병조 참판까지 올랐으나 그의 사후 6년 뒤인 1498년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조이제문으로 부관참시 당하고 생전에 지은 수많은 저술이 불살라지는 불행을 겪기도 했다. 해산서원은 격제 손저서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일찍 손씨의 오현을 모신 서원으로 1754년에 지어진 것이다. 원래 이름은 서산서원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971년 해산서원으로 명명되었다. 원래 이 해산서원 자리는 서산서원이었습니다. 서산서원은 격제 손조서 선조의 서원이었습니다. 1753년에 건립되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해철되고 1971년 해산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4,30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대지 위에 사우, 강당, 동제, 서재, 상내문 등 13개 동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조선시대 서원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 서원 마당에는 손조서에 붙인 손관이 안동에서 가져다 심었다는 600년 된 차나무 한 그루가 서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손씨 물원공파의 종부가 젖빈 다래를 시연 중이다. 손님을 접대할 때 드리는 젖빈 다래는 먼저 절을 올리고 차를 우린 후 차와 다식을 권하며 다담을 나누는 다래 방식이다. 옛부터 차를 재배하고 즐기던 마을의 전통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7호인 해산서원을 배경으로 전통공연 해산동행이 펼쳐진다. 300년의 삶과 만나는 고택에서의 공연은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기에 충분하고 국악의 선율이 가을에 스며 번진다. 충절의 고장 밀양은 의승장 사명대사의 고향이다.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에 자리 잡은 사명대사의 생가지는 돌담을 돌아서 솟은 대문 안으로 사랑채가 보인다. 사명대사의 속명은 응규로 중종 30년 풍천 임시 집안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하여 직지사 신묵의 제자가 되었다.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아 승병대장으로서 활약하였다. 1593년 명나라 구원군이 주축이 되었던 평양성 탈환혈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사명대사는 국방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팔공산성과 금오산성, 용기산성, 남한산성, 부산성 등을 축조하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보내 조총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다. 1604년 강화 교섭을 위해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 전란 당시 잡혀간 3,500여 명의 동포들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1610년 음력 8월 해인사에 입적했다. 나라를 구한 의병장이자 수많은 시문을 남겼던 문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 포로 3,000명의 백성을 구한 외교관이었던 고승 사명대사. 어느 것 하나 그를 수식하는 단어로 미치지 못한 것이 없다. 역사의 순간마다 그를 마주하게 된다. 표충사는 청량한 제약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 고찰이다. 유생들을 교육하고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표충서원이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특색 있는 사찰로 꼽힌다. 신라 무열왕 원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으며 헌종 5년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한 서산 사명 기여대사를 모신 표충사당을 모시면서 표충사라 부르게 되었다. 표충사의 표충이라는 말은 속세를 떠나 불교의 기이한 승려가 유교의 충을 겉으로 드러내 보였다 해서 표충이라고 합니다. 이 사당 안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의성장이 되어 구국 대공을 세우신 삼대사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앙수자에는 사명대사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여기 동편에는 스승이신 서산대사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저기 서백에는 영규 기호대사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밀양 3대 신비 중의 하나인 표충비는 나라의 위급이 닥치면 땀을 흘린다 하여 한비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사명대사비라고도 한다.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외병을 무찌르고 전란 후 강화사와 탐적사로 일본에 건너가 외교력을 발휘하여 양국 간 평화를 이끌어낸 공적을 새겼다.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이라 일컬는 영남루는 밀양강 위 높은 절벽에 자리하여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좌우로 길게 능파당과 침류각을 이어가는 누각의 모습은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신라시대 영남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에 누각이 만들어진 것을 고려시대 19세기 중반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으며 고려시대 이후의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글과 글씨가 누각 내부에 가득하다. 기둥 사이로 걸려있는 편액 영남제일루는 당시 10살인 이증석의 글씨라 하니 어린 소년의 넘치는 필력이 놀랍다. 영남루는 남아있는 건물의 보존 상태로도 우리나라의 으뜸이며 영남루의 부속 건물인 침류각은 월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층을 구분하여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월랑은 그 귀에 지붕을 얹은 화려한 모습이 특징이다. 영남루에 시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시판. 조그만 판자에 시를 적어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시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1800년대 화재 때 다 타버리고 지금 붙어 있는 저 시판은 한 12개 정도 있어요. 영남루를 돌아 내려가면 간결한 맛배 지붕의 아랑각을 만날 수 있다. 조선 명종 때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다는 아랑 전설 속 주인공인 아랑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상동면 신안마을은 옛 영남대로 여권터로 신관과 구관이 교대하는 장소였다. 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 한국 여성 쌍거무의 대가이자 밀양 출신 기녀인 운심의 묘가 있어 2015년부터 매년 운심마을 거무축제가 열리고 있다. 신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심이라고 하는 관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고요. 마을 곳곳에는 조선 최고의 무녀인 운심의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살아생전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한 기녀 운심. 님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마을 뒷산 굴뱅이 바위 아래 잠들어 있다. 그녀는 님을 만났을까? 수백 년의 시간이 훑고 간 무덤은 한 줌 흙으로만 남아있다. 운심은 조선 영종조 시대 밀양 출신의 관기로 당대 최고의 기생이자 춤꾼이었다. 조선 쌍거무의 대가로 18세기 건물을 추는 기생들은 대부분 운심의 제자였다. 오랜 기다림 뒤에 펼쳐지는
역동적이고도 폭발적인 춤사위와 춤이 끝나고 난 뒤 엄습하는 운심의 춤은 박제가의 건무기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기생들이 건무를 춘다. 융복을 입고 전립을 쓰고 잠깐 절하고서 빙 돌아 마주선 채 천천히 일어난다. 이윽고 쟁그렁 소리가 나더니 검을 던지고 넙죽 절하였다. 춤이 끝난 것이다. 온 좌석이 텅 빈 것 같이 고요하여 말이 없다. 붓거리 장단의 양반춤은 동작이 큰 춤사위로 넓은 들판 같은 데서나 출 수 있는 활달한 멋이 깃든 춤이다. 범부라는 말의 속뜻은 상놈이라는 것이지만 양반과 상놈의 중간 신분인 아전을 일컫는 말이다. 범부춤은 힘차고도 절도가 있는 야성적인 춤이며 넓은 놀이판이 좁다는 듯 큰 원을 그리면서 활개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마치 판소리의 고수처럼 자고제비를 향해 머뭇거리다가 바로 꽂히듯 춤추며 뛰어나온다. 밀양 지역 세터라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공상타자, 북대기 타자, 묵매놀이, 오해야 등 토속소리와 농악이 어우러져 가을 추수감사 때 행해지는 장면을 공연화한 작품이다. 최근에는 지역 청소년들이 세터 아리랑으로 각색하여 밀양 전통 문화를 현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선비정신과 도학사상을 극화한 교육용 작품으로 2018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밀양 건무는 두 명의 기녀가 칼의 길이가 3척인 장검을 양손에 들고 추는 쌍검무로 무예정 요소가 돋보이며 공중에서 칼을 낚아채어 시작하고 춤사위가 끝날 때 던져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지게목발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이 지게를 지고 목발로 장단을 맞추며 불리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밀양 아리랑 토속 소리와 범부춤, 양반춤, 그리고 농사짓는 모습을 동작하여 만든 작품이다. 아리랑 동동은 2016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몸집 부분 금상을 수상하였다. 진장은 밀양 강둑 아래 나직이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다. 밀양시와 지역 예술인들은 이곳의 빈집 6채를 활용해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 동국을 만들었다. 잠든 채 쓰러져 가던 빈집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공간이 아주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 안에 예술가들을 입주시켜가지고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체험 위주의 관광객들 혹은 밀양 지역의 주민들을 방문하시면은 각각 다른 10개의 공방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작가들도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예상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오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한 곳에 이렇게 작지만은 밀집되어 있는 점이 다른 도시하고 다르고 또 이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성 손시고가는 밀양 시내에 자리 잡고 있다. 낮은 집들 사이 옹기종기 눌러앉은 고택들 중에 조선 숙종 때 건립한 것으로 99칸의 화려한 밀성 손시 종갓집이 단연 최고다. 고즈넉한 종갓집에 손님들이 찾아든다. 밀양시와 문화재청이 혼하는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손시고가 12대문 종갓집 이야기 달빛 풍류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전통 가옥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꼭 맞는 짝을 만난 듯 군더더기가 없고 달빛 아래 한옥의 곡선과 소리의 곡선이 만나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밀양의 역사는 삼한시대 미리미 동국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한 지리적 환경과 풍부한 철기 문화는 농경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 문화는 집단적 놀이 문화와 한국의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밀양 아리랑의 기원이 되었다. 밀양은 고유의 독창적인 역사 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